네,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대전고등법원장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장기미제 사건 현황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2013년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고, 형사사건 역시 2013년에 그러니까 접수가 된 사건이 4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미제 사건이 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법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은 미제 사건에 대한 현황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미제 사건이라는 게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법원도 역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장기 지체되는 것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제출하실 때 지금 대전고등법원처럼 언제 접수됐고 어떤 사건 번호나 접수 일자 정도라도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장기미제 사건에서 뭐 2년 이상 초과된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장기미제 사건을 정리를 하시니까 잘 구별이 안 되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실무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아직 종합국가 남았으니까 각급 법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제 사건이 접수 번호나 접수 일자나 접수 번호 등에 대해서도 같이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장기미제 사건이 왜 장기미제인지 미제 사유들이 각 해당 사건에 대한 사유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광주법원인가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을 현황표를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원장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특허법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지금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신설돼서 현재 4개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재판은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2018년도에 한 건, 네. 그다음에 작년에 한 건 진행을 해서 네. 2건 다 확정이 됐고, 네. 금년에는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차피 들어올 수가 없는 사정도 있어서 네. 접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네. 그런데 이게 재판부가 원래 1개였다가 4개로 증설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필요성이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이른바 포럼 쇼핑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국제재판부를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든 국제사건으로 만들기만 하면은 그 재판부로 가는 특별한 예. 문제가 있어서 국제재판부를 수석재판부를 제외한 2부부터 5부까지 좀 확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정리되고 해소되면 우리 특허법원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사건 수도 많이 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각급 법원장님들께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각급 법원마다 다 다른 것 같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비판과 문제의식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방법원마저도 그 기준을 또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급 법원에서 그 위자료 이게 정말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 위자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 기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나 기준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지방법원장께 여쭤볼게요. 전두환 씨 재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건이 지금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중요 사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정 합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정 합의가 혹시 검토된 적이 있었나요?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라서 경미 사건에 대해서 불출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이 사건이 법정형은 비록 경미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그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국민 감정과 정서를 볼 때
결코 경미한 사건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그 부분은 좀 따갑게 경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처럼 전두환 씨처럼 이렇게 불출석 재판이 법원에 의해서 허가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례가 지금 또 있나요? 혹시 광주지방법원에? 그 부분은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희 종합감사 끝날 때까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가정법원장님 계십니까? 네. 지금 전국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위촉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정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좀 다른 법원들과 달리 좀 독특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 광주법원과 대전법원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광주가정법원은 저렇게 조정위원 분들의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전 가정법원은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조정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뭐 학식, 지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연령층의 그 상식적인 어떤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법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5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하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심지어 30대가 28명이나 됩니다. 저게 여성위원까지 포함하면 여성위원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어느 하나가 잘했다라고 뭐 물론 평가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 어느 법원이 잘했다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사회의 다양성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사 사건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연령층을 좀 다양하고 다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특히 뭐 다문화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형태의 가정들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